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주를 차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의 책이라고 하는 나름의 책을 한번 선정을 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는 올해의 책,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하고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추려보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네. 일단 10권을 선정을 해놓고 거기서 또 나름의 기준으로 빼고 해서 총 5권을 선정을 해보았고 이 5권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람마다 책에 대한 취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책의 종류를 좋아하는지 굉장히 다르고 또 같은 책에서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책의 감동을 준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면 아무래도 그 책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좀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일단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다라는 것,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은 물론 이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총 5권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총 5권의 책입니다. 아마 언박싱 영상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책들도 있고요. 굉장히 좋아서 따로 영상을 찍었던 책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전혀 소개가 안 된 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 권 한 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이라는 에세이집인데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자주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고 지금도 생각나면 어느 페이지든 펼쳐보고 한 번씩 읽어보고 음미하게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아마 소개했던 영상이 있을 거고요. 언박싱을 할 때도 굉장히 읽기 전에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여운과 감동이 남아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이 책을 읽었던 시기에 또 주변에 선물할 일이 생기면 이 책을 또 선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책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빨리 책장을 넘겨서 읽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자극과 호기심을 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시인이 쓴 에세이입니다. 시가 담고 있는 시만의 특유한 아름다움, 은유, 그리고 의미 굉장히 좋잖아요. 시를 쓰신 시인의 글이기 때문에 문장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잔잔한 여운, 그리고 아름다움, 어떤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찰나의 순간들을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굉장히 잘 풀어낸 담담하게 쓰였지만 그 문장 안에서 아름다움과 어떤 편안함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특히 더 이 책이 좋았던 것은 어떤 작가가 사유했던 일상의 순간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작가가 좋아하는 그런 시인의 시들이 같이 소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목과 똑같이 시와 산책이죠. 그래서 시 이야기와 산책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런 매력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어서 좀 더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전해진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이 홀릭되어서 정말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책이고요. 지금도 그 여운과 감동이 잔잔하게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네요.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CBS 라디오 PD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정혜윤 작가님의 신간, 네,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리즈의 아무튼 메모라는 책을 발간하신 걸 보고 네, 서치를 하고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네, 불이 나게 주문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트렌드를 일부러 네, 적극적으로 쫓아가며 살아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필요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과 맞닥뜨린 우리에게 디스토피아 시대의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지향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과학적 사실이나 지식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좀 더 인문학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나가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앞으로 올 사랑이 이야기하고 있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혜윤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책을 굉장히 진지하게 읽어온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 적용하고 적용해 보았던 것들을 나름의 이해와 해석의 방법으로 글을 써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책 속에 굉장히 많은 괜찮은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작가 특유의 해석 방법, 네, 글을 쓰는 방법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혜훈 작가님 써왔던 책들 중에 저는 또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았던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도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미래에 대한 올바른 지향성을 굉장히 적절한 책을 소개하고 그 책 속에 적절한 한 대목을 가져와서 본인의 해석과 어떤 본인의 삶과 연결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그것에 대한 또 매력이 굉장히 큰 책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누구나 아마 위로와 어떤 따뜻한 지지가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 책이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지금 나에게 조금의 위로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했던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읽었던 것 같고요. 저는 너무 늦게 바로 일주일 전쯤에 읽었고요. 아주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이 책을 알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냥 손이 잘 안 갔어요. 네. 뭔가 이렇게 시무룩한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는 이 일러스트의 표지도 저에게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았고요. 연결되어 있는 제목의 아몬드도 그다지 호기심을 자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별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책장을 넘겼는데 몇 장을 읽는데 뭔가 느낌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뭔가 좋은 책을 만나게 되면 이게 뭔가 필이 오거든요. 네, 느낌이 팍 온단 말이에요. 이 책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바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시간을 만들어서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 시간을 내서 읽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다시 펼쳐 들었는데 펼쳐든 자리에선 서너 시간 만에 다 읽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폭풍 눈물을 흘리며
네, 엉엉 울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소개하는 걸 보면은 여기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마지막 뒤쪽에 보면요. 네, 네, 영화보다 강렬한 드라마처럼 팽팽한 한국형 영 어덜트 소설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 어덜트 소설이라고 하니 저에게는 좀 가볍게 느껴지긴 했었는데요. 청소년 성장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몰입감을 주게 하는 작가 특유의 어떤 문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었어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알렉티시미아라고 하는 감정 표현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그 소년의 어떤 장애를 좀 극복하기 위한 엄마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는 친구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소년의 감정 표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소년의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들이 담담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글 속에서 단순하게 이게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라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삭막함을 이 소년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여기도 적혀 있는 것처럼 정말 괜찮은 드라마를 본 것처럼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와 팽팽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가져다 주는, 근데 근래에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밀도 있으면서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책이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뭔가 계획되어서 인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담담한 그 작가 특유의 문체에서 주는 어떤 몰입감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진솔하게 다가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보통 꽤 괜찮은 책들을 읽고 나면 그 여운이 계속 오래 잔잔하게 남아서 그 책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거나 굉장히 느낌이 좋게 음미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책은 책장을 덮고 나서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가슴에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동이 굉장히 진하다라는 것, 단순하게 어떤 감정 표현의 불능증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에게도 어떤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듬어주는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우정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엄청난 자극과 강렬함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책을 요즘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지만 단순하게 재미와 흥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한 의미와 그리고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좀 괜찮은 책입니다. 아몬드 세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책은 김지혜 작가님의 선량한 자별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제목에 끌려서 엄청난 호기심과 설렘으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읽으면서도 굉장히 흥분되어서 읽었던 책이었어요. 이 책 역시 너무 좋아서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좋고 누군가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한 번쯤 자기 검열을 해볼 때가 오죠. 그런 시기가 꼭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사소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사소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작은 관점의 변화에서 엄청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차별을 보지 못하고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차별이 지워지거나 당연한 것으로 둔갑되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주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키워주는 책이었습니다.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었던 구조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떤 차별이라든지 혐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책이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하나하나 설득해 가는 작업이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졌고, 읽으면서 내내 내가 이것은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 역시 선량한 차별주의자,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주의자가 되고 있었구나에 대한 깨달음, 어떤 반성을 하면서 이 책은 여러 관점에서 좀 많이 나를 검열하게 되는, 그리고 또 방향성을 찾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내가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던 분야에 대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히라노 게이치로의 마티네의 끝에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예, 그렇게 얇지 않아요.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나? 485페이지. 네, 굉장히 두껍지만 굉장히 가벼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5권의 책 중에서 한 권만 선택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망설이지 않고 저는 이 책을 선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책 한 권이라고 소개해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좋은 책,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히라노 게이치로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을 읽게 된 것이었고요.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책의 내용을 모르지만 마티네의 끝에서라고 하는 책 제목도 굉장히 뭔가 낭만적이고 굉장히 문학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이 제목과 어울리는 이 수채화 느낌의 일러스트 표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의 어떤 그림을 보는 느낌마저 들어서 뭔가 제목과 표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기에 어떤 이야기까지 더해주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두께가 조금 두꺼워서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읽었지만 몇 장 몇 장을 거듭 읽어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서 엄청 설레면서 읽었던 소설입니다. 이 책은 천재 기타리스트 사토시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프랑스 RFP 통신의 저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 요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많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뭔가 일본 특유의 정서가 깔려져 있는 단짠한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문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 책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이고, 이 책을 끝까지 몰입도 있게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히라노 게이치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나 글을 쓰는 스타일, 문체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아무래도 남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음악적인 요소, 그리고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어떤 지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져서 두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남자 주인공 역시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삶을 살면서 정말 대화가 잘 통한다, 그 대화를 통해서 즐겁다,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 역시 조금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
또 더 몰입하게 되고 내가 그 대화 속에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 나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몰입도를 높여주는 책이기도 했어요. 마티네의 끝에서 이 마티네라는 단어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느꼈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은 단어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프랑스어로 오전 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테에서 유래를 했고 음악회나 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의 낮 공연을 마티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두 남녀는 실제로 3번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는데요. 어찌됐건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이제 서로 엇갈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굉장히 긴 시간을 돌아 남자 주인공의 마틴의 공연에서 다시 조우하면서 그들의 어떤 미래를 오픈형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 마틴의 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연애라고 하는 큰 줄기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국제적 정치,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또 다른 분야의 이야기에 대한 또 깊이 있는 지식을 이 책을 통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그 연결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린 나이의 사랑이 아니라 40대가 된 어떤 인생의 중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 삶의 이야기가 녹여져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표시를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중요한 스토리를 넘어선 어떤 인생, 일, 어떤 삶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강렬한 여운을,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잔잔하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 여운이 정말 온몸으로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움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어떤 깨달음까지 함께 줄 수 있는 역시나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책 중에 한 권이라는 것, 뭔가 정말 괜찮은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책도 제가 읽은 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굉장히 생생하게 그 여운과 이야기와 어떤 주인공들의 대사와 대화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에게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감각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두껍지만 도전해 볼 만한 이야기, 재미와 의미를 담은 소설이기 때문에 이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021년 올해의 책으로 한 권의 선택을 한다면 히라노 게이치로의 마티네의 끝에서를 선택해 봅니다. 지극히 사적인 관점으로 올해의 책 5권을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혜운 작가님의 책도 한 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혜운 작가님이 아무튼 메모라는 책에서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사회가 차지한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그래서 뭔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힘이 세질수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사적 자유의 시간과 공간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메모다. 그 메모를 통해서 나는
자신감을 찾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메모든 책을 읽는 것이든 무엇이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또 책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읽어왔던 그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통해서 조금은 나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네, 여러분들도 2022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적 자유의 공간과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책 5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